네. 안녕하십니까. 이한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월 15일자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거리두기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나왔고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경제 상황 있잖아요.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은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은 좀 해 보셔야 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에서 그러니까 집단 면역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뉴델리가 그러니까 집단 면역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백신만에 의해서 된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을 따져봤을 때 분명히 감염된 거 있잖아요. 감염된 것에 의해서 집단 면역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는 거 하는 거는 얼마든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만 하지 마시고 이와 별도로 병행해서 또 다른 정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도 뉴델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집단 면역에 가까운 상태가 됐는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니, 연구하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죠. 연구해야 되는 상황인 걸 확실합니다.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2월 15일자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한다고 그러니까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간감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2월 15일자 정책 상황은 2월 15일 정책 이전의 상황보다 낮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분명히 낮게 만들 것입니다. 분명히 기존에 그러니까 2월 14일까지보다 2월 15일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2월 15일 이후의 정책은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보다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비교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도 비교하셔야 되지만은 이것과 이것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자발적 감염 활용 시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감염 활용 시 상황은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병행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정책과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15일자 정책 상황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다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2월 15일 정책 상황보다는 자발적 감염 활용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검토하셔야 될 문제가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 그러니까 제가 정책 상황을 보는데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책을 완화하잖아요. 지금 정책을 완화하는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은 고위험군한테는 더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자발적 간염 활용 시에도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지금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고려하는 정책도 같이 발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죠. 예, 제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기존에 그러니까 했던 얘기보다 좀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 이거 꼭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뭐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면은 짠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꼭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우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간단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 있어요. 여기가 도착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가는 길은 많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을 때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잖아요. 특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다고요. 꼭 하나의 길만 그러니까 고집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권을 주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방역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방역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방역 체제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별 방역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러니까 방역으로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신 생각해 볼 수 있죠. 백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발적 감염에 의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왜 기존의 방역만 고집하시고 왜 백신에 의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또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백신을 판매하는 회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럼 우리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지만은 인과관계의 인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그거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아주 인색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신에 의해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인과관계 쉽게 인정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돌아가신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난 후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요. 보상 문제도 문제겠지만은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변론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자발적 간염 이거는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 간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특별법으로 하는 거 국회가 전문가잖아요.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다고요.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얼마든지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자발적 간염에 관한 거라고요.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틀은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특별법? 간단히 만들 수 있다고요. 정 안 되겠으면 위임 입법 형식을 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봐요. 꼭 나올 게 99% 확실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시간 내서 봅니다.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자발적 간염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인력을 뽑아가지고 이걸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인도 뉴델리 간염에 의해서 간염이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집단 면역 상태 비슷한 상태까지 갔다니까요. 인도 뉴델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발. 그러면은 자발적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위험군한테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기 위한 또 방책도 제가 제시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이걸 왜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 방법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논점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이제 그러니까 시작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시작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요. 시간이 꽤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접종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자발적 감염을 해서 이걸 병행한다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병행하자고요. 병행하자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면서 자발적 감염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 빨리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만들자고요. 제 얘기는. 이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 꽤 걸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그러니까 9월달이 될지 11월달이 될지 지금 백신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접종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하여튼간 9월 11월 그 짧은 기간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온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누적되온 기간이 있는데 또 9월 11월 그 짧은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이 어떻게 수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근데 자발적 감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자발적 감염을 이용하면은 좀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나오는 답이잖아요, 이거는. 그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고, 이거는 그냥. 인도 뉴델리도 생각하시면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이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라고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니까 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문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백신 회사가 그러니까 백신 만든 회사 있잖아요. 회사가 그걸 팔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어떤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올지 확신을 못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각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할 때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죠.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뭘까요?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고 물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두 번째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셨다 한다면은 국가에서 인과관계 있을 때는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감 예방 백신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 TV에서 다 보셨잖아요. 인색합니다. 인과관계 인정은 인색하다고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작용이 그러니까 하여튼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백신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요. 특히 일반 국민들은 이걸 입증한다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겠지만은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원래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좀 더 필요한 사람은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거든요. 고위험군들에 속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백신이 가장 더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접종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필요하신데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접종을 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가 된다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국민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뉴스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는데 적어도 백신을 맞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된다고요. 네, 고려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들도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백신을 그러니까 접종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그러니까 맞았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생각하셔야 되지만은 이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러니까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간염이 역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 그러니까 주제는 이상한 상황이죠.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뉴스에서 그러니까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은 무증상이나 경증이 나타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계통 있잖아요. 이거 어떤 그러니까 간염을 받았기 때문에 무증상이나 간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경증이 나타나는 분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와 이쪽과 관련된 어떤 바이러스에 간염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무증상이나 경증이 나타난다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건강한 사람들.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 감염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강 상태가 변해요. 아주 건강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건강할 때는 뭐 그냥 엄청납니다. 하지만 약해질 때는 진짜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건강한 상태라고 해봐요. 건강한 상태에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쉽게 이기겠죠. 쉽게 이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약해졌을 때. 이때는 이때 감염된 것들에 의한 기억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할 때니까 이렇게 감염됐으면은 나중에 약해졌을 때 몸을 좀 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한 번도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그냥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봐요. 감염됐다고 해봐요. 이게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젊은 시절에 건강할 때 감염됐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건강했을 때 감염됐던 사람이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처음 감염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몸도 아주 그러니까 쇠약해진 상태에서 감염되면은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적어도 젊은 시절에 감염됐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겨냈다고 한다면은 건강한 상태에서요. 건강한 상태에서 이겨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고, 근데 보면은 젊은 시절에 감염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백신을 믿고 현대의학을 믿겠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그러니까 계속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믿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건강할 때 그러니까 감염됐다가 노쇠할 때는 좀 더 나아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현대 의료가 좀 더 발전할 것이고, 좀 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치료제도 나올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라고요. 이것도 자유고 이것도 자유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염이 역설인데,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무증상이나 경증을 겪는 사람들이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 쪽의 간염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의 무증상 경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게 맞다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논의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뭐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간염을 이용해서, 자발적 간염을 활용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의 방역 체제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자발적으로 감염돼가지고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그 계열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감염이 됐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계열의 그러니까 코로나 쪽의 계열의 감염을 다시 감염이 되었을 때, 이때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경증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 말씀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도 변이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러니까 이 경우를 믿고 이 경우를 따르고 싶으면 이 경우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용이 안 되면은 또 개발해서 또 그러니까 맞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선택의 문제니까, 네,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인데, 이쪽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고위험군이 속한다고 한다면은 백신이나 그러니까 치료제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방역 있잖아요, 방역. 그 방역을 개별적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철저히 그러니까 방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방역 정책보다 전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역보다
그러니까 요보호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호가 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러니까 방역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잠수부들 그러니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헬멧, 잠수부들 헬멧 같은 거를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주 여행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주 여행 하는 분들 쓴 헬멧, 그러니까 투명하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요게 그러니까 구멍을 뚫은 후에 마스크 만드는 물질을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여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명한 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그러니까 이 밑에도 그러니까 그 마스크 만드는 물질 있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덮어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구 있잖아요. 구 같은 거 이렇게 우주인이라니까 우주선 타는 사람들이나 잠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잠수하는 분들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뚫은 후에 이렇게 마스크 만드는 물질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여기다 씌우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씌우고 여기 그러니까 얼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겠죠. 얼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걸 그러니까 마스크 만드는 재질에 의해서 이제 이게 덮어지게 그러니까 차단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곳곳에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스크 만드는 물질을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방법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다고요. 네, 생각을 해봤으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원이었습니다. 네.